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TV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진영, 올해 60입니다. 서울 외곽,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둘은 다 출가해서 한 명은 분당에, 한 명은 울산에 살죠. 가끔 명절이나 손주 돌잔치 같은 날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 그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잖아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부부 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국에 밥 한 공기 비우고 낮엔 집 앞 공원에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돌아와선 TV 앞에 앉아 뉴스 보다가 깜빡 졸고 저녁엔 시사 프로그램 보며 소주 한 병 비우는 날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흐르듯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평범했던 일상이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박진영 보호자님 맞으시죠? 어르신이 위중하십니다. 가급적 빠르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서 모시기엔 너무 힘들어져 요양원으로 보내드렸던 엄마. 그 선택이 맞는지 정말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며 자책했던 그 결정. 그날부터 엄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방문할 때마다 누구세요? 하시며 낯설게 보시던 그 모습에 마음이 아려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얼굴을 모르는데 내가 찾아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루하루를 지나보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흰 이불을 덮고 누운 그 마른 몸뚱이, 깊이 팬 주름 사이로 산소 튜브가 흔들렸고 말라버린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새벽부터 호흡이 많이 불안정하셨습니다. 잠시 의식이 돌아오기도 하셨지만 다시 깊은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어요. 간호사의 설명이 들렸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도 작아 보이더군요. 어릴 때 제 볼을 쓰다듬고 열나던 날 이마에 얹혀있던 따뜻한 손. 그 손이 이렇게 가늘고 작아져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 작게 불러봤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꺼풀도 손끝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수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 왜 엄마 손을 더 자주 잡아드리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늘 다음에라고 미뤘을까? 엄마가 요양원에 계신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엄마 죄송해요. 이런 말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서먹했고 쑥스러웠고 무엇보다 엄마가 그런 말 듣기 원하지 않을 거란 혼자만의 착각. 하지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핑계였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얼마나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병실에서 지키며 엄마가 떠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날 요양보호사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드님, 며칠 전에 어르신께서 이걸 제게 주셨어요. 혹시 몰라서 꼭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작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 위에 조금은 삐뚤빼뚤한 하지만 낯익은 글씨체로 박진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기신 거였습니다. 이 안엔 뭘까? 엄마가 나에게. 손이 떨려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편지, 그 한 통의 편지 안에 평생 말하지 못한
엄마의 진심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에도 나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 꼭 쥔 채 책상에 앉아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이걸 열면 엄마가 정말 떠난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아내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다가 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거 지금 읽는 게 좋겠어.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남기신 거잖아.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노란 연습장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꾹꾹 눌러 쓴 익숙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렸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영아, 내 큰아들, 내 첫 새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땐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엄마가 처음 글 써보는 거다. 글도 잘 못 쓰고 글씨도 엉망이지만 내 마음은 알아주면 좋겠다. 나는 그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또렷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낮고 다정한 목소리. 자식 셋을 다 부르지 않고 늘 진영아 하고 먼저 불렀던 그분. 진영아, 네가 요양원에 처음 날 데려왔을 때 사실 나 많이 무서웠다. 모든 게 낯설고 내가 남의 손에 맡겨진다는 게 참 슬펐어. 근데 내 표정을 보니까 나보다 내가 더 힘들어 보이더라. 그 눈빛을 보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요양원 입구 앞에서 엄마 손을 놓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겠습니다. 진영아, 엄마는 말이지. 네가 찾아오지 않아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너 바쁜 거 다 안다.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몸도 마음도 힘든 거 다 안다.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나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나를 원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죄책감이 5년 내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왜 엄마가 미안해요? 왜 엄마가? 입술이 바짝 말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다 준 귤이 요양원 할머니들 사이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었단다. 내가 그거 혼자 다 안 먹고 나눠줬더니 다들 진영이 아들 참 효자네 하더라. 내가 그 소리 듣고 가슴이 어찌나 벅차던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겨울이면 한 박스씩 보냈던 귤. 그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했던 무심한 선의가 엄마에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몇천 원짜리 귤 한 박스가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이야. 진영아, 내가 내 얼굴 몰라볼 때 속으로는 다 알았다. 가슴이 말해줬다. 내 손 잡으면 피부로 느껴졌어. 내 아들이 왔구나. 나는 펜을 떨어뜨리고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구나. 그 눈빛도 내 손도 다 느끼고 계셨구나. 엄마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진 순간에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영아, 엄마는 잘 살았어. 내 덕에 잘 살았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고 그래도 끝까지 내 아들이라서 행복했다. 나는 그 문장에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살았어. 고맙다. 미안하다. 행복했다. 이 네 마디는 내 평생 한 번도 엄마 입에서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밥은 먹었니? 그런 말들 속에 사랑을 숨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마지막 편지에 그 모든 말을 담아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거기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종이 아래쪽 끝에 조금 비뚤어진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진영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단다.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미워한 적이 없었어. 오히려 고맙고 늘 미안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이 있으면 그땐 꼭 내 얼굴 쓰다듬어 주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너졌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엄마를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사랑해요. 나도 정말 엄마 사랑했어요. 왜 그 말을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못했던 걸까요? 왜 늘 엄마는 알겠지. 엄마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걸까요? 왜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아끼고 감추고 외면했던 걸까요? 편지를 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쓰셨을까? 어디에 앉아? 얼마나 오래 생각하며 이 글자를 꾹꾹 눌러 썼을까? 치매가 진행된 몸으로 이 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게 엄마의 손끝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포옹보다 엄마의 사랑을 더 뜨겁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쳐온 사람인지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 정면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내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검정 재킷에 브로치를 달고 처음으로 화장을 했었습니다. 엄마, 나 졸업식이야. 오늘은 좀 꾸미고 오셔야 돼. 그 말을 듣고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오셨던 엄마. 그날 엄마가 사진 찍기 싫다며 얼굴을 살짝 찡그렸는데 지금 보니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 사진을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비닐봉지 속에는 엄마의 옷가지 몇 벌, 덧신 수건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중학생 때 만든 카드, 성인이 된 뒤 보냈던 편지 몇 장, 결혼식 청첩장, 그리고 손주들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나는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엔 엄마의 삶이 담겨 있었고, 엄마의 기억이 담겨 있었고,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엄마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작은 상자에 소중히 담아두셨던 겁니다. 그 상자를 내 손으로 꺼내는 순간 나는 더는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자격도 없었겠죠. 그 후로 매일 밤 나는 엄마의 편지를 꺼내 한 줄씩 읽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왜 그 말을 편지로 남기셨을까? 왜 죽기 전날 요양보호사에게 그 봉투를 전해달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마도 그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였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말로 전하면 제가 감정이 무너질까봐 미안하고 무거운 짐이 될까봐 끝내 글로 남기신 게 아닐까?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고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내게는 평생 간직할 마지막 유산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기침 소리,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뒷모습.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풍경이 이제는 가슴을 쿡쿡 찌르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나는 엄마가 계시던 207호 병실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문은 비어 있었고 침대에는 다른 노인이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을 보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층 상담실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손으로 뭔가를 계속 쓰셨어요. 글씨가 자꾸 겹치고 내용도 헷갈리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이건 꼭 내 아들한테 전해줘야 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애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그 말 지금도 생생해요. 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죽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해주겠다니. 엄마는 자식에게 부담 주는 것도 죽은 뒤에도 조심스러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 그 요양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도 청소, 어르신 산책 돕기, 책 읽어드리기, 말벗 되어드리기.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이젠 편하게 지내도 되잖아.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제대로 잘해드리지 못했잖아.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곳의 어르신들 대부분은 외롭고 몸도 마음도 약해진 상태에서 세월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은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설레는 듯 뒤척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엄마가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셨을지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가끔은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우리 딸 같구먼.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말 시켜줘서 참 고마워. 나는 웃으며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만 속으론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엄마가 내게 바랐던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가끔 미소 짓고 눈 맞추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연한 걸 나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은 후회를 안고 다른 어르신들 손을 잡으며 내 엄마의 손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는 한 어르신이 내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예전에 엄마한테 못해준 거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맘 엄마도 다 보고 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나는 지금 그분의 따뜻함을 다른 어르신들을 통해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득문득 엄마가 꿈에 나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진영아, 넌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사라지십니다. 나는 그 꿈에서 깨면 한동안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그 뒷모습을 그립니다. 아마도 이제야 엄마와 내가 진짜 이별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그 편지를 받고 엄마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사랑은 말로 해야 한다는 걸, 마음으로만 품는 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힘내. 밥은 꼭 챙겨 먹고. 아빠는 늘 너희를 응원해. 처음엔 아들이 이상한 눈치였지만 이젠 당연하다는 듯 답장이 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 짧은 문장이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곤 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영영 미완의 채로 남는다는 걸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엄마는 말하지 않고도 사랑하셨지만 나는 이제 말로도 행동으로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방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삶을 조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더 천천히 걷고,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솔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그 말을 언제 어디서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엄마가 남긴 그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한 장 속에는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버텼던 기억도, 나를 낳고 키우며 수많은 밤을 새운 마음도, 병들어 무너지는 자신을 자식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나는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치매를 불편한 현실로만 받아들였고 그 안에 깃든 두려움과 슬픔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읽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라도 지금은 더 늦지 않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당신 가슴 속에서 아직도 말을 걸고 계시진 않나요? 밥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너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 그 흔한 말들이 사랑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그 말을 직접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미안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달라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았고 못난 자식이 아니었고 그분이 사랑했던 존재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어머니에게 오늘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그 한마디를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늦지 않은 사랑이 조용히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인생, 우리의 기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